지금 이란 서쪽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의 칼바람 사이로 날카로운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총을 들고 눈보라를 뚫으며 산을 넘는 사람들. 이들은 이란 군인도 아니고 미국 군인도 아닙니다. 전 세계 지도 어디를 뒤져봐도 자기 나라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인구 4천만 명의 거대 민족이지만 국기 하나 올릴 한 뼘의 땅도 허락받지 못한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또다시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다시 죽음의 산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100년 전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 사람들이 또 속는 건 아닐까? 쿠르드족이라는 이름을 중동 뉴스에서 늘 조연처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급은 조연이 아닙니다. 인구 약 4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이 거대한 집단이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 중에서 나라 없이 떠도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땅 쿠르디스탄은 한반도 2배 크기의 넓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십시오. 그 땅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에 걸쳐 조각조각 나뉘어 있습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안방은 이란이, 거실은 터키가, 부엌은 이라크가 가져간 꼴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뼈에 사무친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말고는 친구가 없다. 이 말이 왜 이들의 신조가 되었는지 그 배신의 역사를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을 때 쿠르드족에게도 드디어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에서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쿠르드족에게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딱 3년 뒤 그 약속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쿠르드 자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겁니다. 왜일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쿠르드족에게 나라를 주는 것보다 그 지역의 막대한 석유 이권을 자기들이 나눠 갖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 유전은 당시 대영 제국의 모든 전함을 움직일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 4천만 명의 꿈은 단칼에 베었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이 겪은 첫 번째 배신이자 지정학적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배신은 멈추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1946년 소련의 지원으로 이란 북서부의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국기를 개양하고 대통령을 뽑고 쿠르드어로 수업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이 민족 역사상 가장 독립에 가까웠던 11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잔인했습니다. 이란과 석유 채굴권을 두고 뒷거래를 마치자마자 쿠르드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른바 소련-이란 석유협정이라는 장부상의 숫자 몇 개와 쿠르드족의 운명이 맞바뀌었습니다. 지원이 끊기자마자 이란 군대가 들이닥쳤고 공화국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초대 대통령 카지 무함마드는 자국민들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목이 매달렸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고작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강대국에게 쿠르드족의 독립은 석유 한 방울의 무게보다 가벼웠습니다. 1988년에는 배신을 넘어 인류 역사에 기록될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 마을 할랍자에 화학 무기를 뿌렸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달콤한 사과 향기가 났다. 그 향기가 죽음의 독가스인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과 코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000명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굳어버린 아버지의 시신은 마치 석고상처럼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미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담 후세인과 손을 잡고 무기와 자금을 대던 시절이었습니다. 쿠르드 아이들이 사과 향기를 맡으며 폐가 녹아내릴 때 미국은 정유사의 실적과 무기 판매 대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보다 경제적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비정한 시절이었습니다. 학살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화학무기 후유증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고통과 대물림되는 기형의 공포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의 비명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서방 기업들에게 이라크는 거대한 석유 창고이자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라는 이름 아래 인류의 양심은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세계 석유 매장량 2위의 대국이었고 그 석유의 상당수가 쿠르드족의 땅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기름을 싸게 들여오기 위해 강대국들은 쿠르드족의 피를 모른 척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터지자 미국은 다시 쿠르드족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에 맞서 봉기하라. 우리가 돕겠다. 쿠르드족은 그 말을 믿고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의 탱크 부대가 쿠르드 마을을 짓밟으러 올 때 미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주둔하면서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맹에게 버림받은 수십만 명의 쿠르드족이 맨발로 겨울산을 넘었습니다. 그 추운 산길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봉기하라던 그 목소리는 차가운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중동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이라크 정규군이 최신 장비를 버리고 도망칠 때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르드 전사 페쉬메르가였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코바니에서 넉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적의 총을 뺏어 쐈고 여전사들은 생포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수류탄으로 자폭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의 동맥인 키르쿠크 유전지대를 IS로부터 사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지는 노다지였습니다. 이 기름이 IS의 손에 넘어갔다면 전 세계 경제는 끔찍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 혼란을 막은 것이 나라 없는 민족의 피였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고 미국은 그들을 위대한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오자마자 강대국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쿠르드에게 기름을 주느니 이라크 중앙정부와 손잡는 게 더 편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2017년 쿠르드족이 독립투표를 강행하자 어제의 동맹이었던 이라크군은 미국산 에이브럼스 탱크를 앞세워 쿠르드의 유전지대를 빼앗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습니다. 자기들이 준 탱크가 자기들이 지지했던 동맹을 짓밟는 광경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 전화 한 통을 한 뒤 시리아 미군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군이 빠지자마자 터키의 전투기가 쿠르드 마을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피 흘린 동맹을 전화 한 통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 특수부대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군 생활하며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웠던 형제들을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의 배신 횟수는 지난 100년간 8번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트럼프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란을 공습한 직후 그는 쿠르드 지도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땅에 자기 나라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구 9천만 명의 거대 국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싸워줄 총알바지가 필요했고 그 카드로 다시 쿠르드족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에게 쿠르드족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카드일 뿐이지만 쿠르드에게 이번 전쟁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부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쿠르드에게 무기를 팔아치우며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쿠르드족도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이란 내 쿠르드 도시 4만 5곳에서 유례없는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은 문을 닫았고 무장 세력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직접 타격하는 영상을 올리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부름에 단순히 응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건도 단호합니다.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다. 항공 엄호와 무기 지원을 먼저 보장하라. 8번 배신당한 민족이 9번째 산을 넘기 전 이번엔 장갑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물밑 협상을 끝내고 다시 하늘을 닫아버린다면 산맥을 넘은 쿠르드 전사들은 그대로 고립되어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독배와도 같은 제안을 손에 쥐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잔혹합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이란 국경 산맥을 넘고 있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르드족의 고향 에르빌을 드론과 미사일로 때리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70발이 넘는 미사일이 하늘에서 터졌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스는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불 꺼진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싸우면서 뒤에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 나라가 없기에 물러설 땅조차 없기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엔 정말 나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 전 교수대에서 죽어간 대통령을 기억하는 민족 사과 향기 속에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민족 8번을 버림받고도 9번째 산맥을 넘는 이 지독한 생존의 역사를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굴리는 석유의 길목마다 이들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그들이 지켜낸 안정적인 육아를 누리면서 정작 그들이 버려질 때는 너무나 쉽게 침묵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산맥을 넘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그 슬픈 속담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름 없는 산을 넘는 사람들. 쿠르드족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배신의 역사는 멈춥니다. 이 비극의 역사가 9번째에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도가 보여주지 않는 진실, 그 이면의 경제를 파헤치는 뉴스경제 전문 채널 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